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전래동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임금님이 시모인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이 시모라는 여자 때문에 견디기 버거운 힘든 나날을 보냈던 저였어요. 이기주의자이자 남의 말은 죽어도 듣기 싫어하고 본인 말은 무조건 맞다는 논리,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살짝 내비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예전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명절 같은 때 저희 집이 큰 집이었어서 가족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모이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놀러오는 친척 동생들도 살뜰히 챙기곤 했죠. 어른들도 저만 보면 미연이가 참 아이들을 좋아하네. 나중에 시집 잘 가겠어. 하시며 인정을 모두 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이쪽으로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친구들의 말에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벌어 혼자 살기도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도 아이들이 네 선생님 하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나곤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제 일에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항상 잘하고 있다고 응원을 해주고 존경해 주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물론 저라고 힘든 게 왜 없었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이랑 시원하게 노래방도 가고 하면서 기분을 풀고 들어오곤 했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 고된 하루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만큼 제가 많이 의지하는 친구들이기도 했죠. 저희가 함께 다니는 무리 중에서는 영업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얘 미연아, 너 남자친구 사귄 지 얼마나 됐지? 내가 대학교 때 그 선배랑 CC하고 난 후로 스트레스 엄청 받았잖아. 그 이후로는 남자라고는 절대 못 믿는다. 에이,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혼자 벌어 혼자 사니. 너도 좋은 사람 좀 만나보고 이제 그래라. 아유, 됐어. 남자는 무슨. 나 혼자 벌어먹기도 힘들어. 내가 좋은 선배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우리 매장에서 인물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났어. 돈도 잘 벌고 말이야. 영업적으로는 아주 도가 텄다니까. 마침 여자친구도 없다던데? 에이, 그런 사람이 왜 날 만나니? 됐어, 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외로움을 느끼던 찰나였고 친구의 말처럼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기회가 생기겠나 싶어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사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나이가 찼고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던 찰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었죠. 사실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나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가 나랑 여동생한테 많이 의지하곤 하셨지. 아, 어머님 혼자 오빠랑 아가씨까지 키워주신 거구나. 정말 힘드셨겠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건 흠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잘 이해해 주실 거야. 고마워, 미연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랑 동생한테 많이 의지하셔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엄마랑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장남인 만큼 많이 챙겨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모시잔 이야기는 절대 안 할게. 엄마 마음 다 똑같은 거지 뭐. 오빠도 잘 챙기겠지만 나도 딸처럼 살갑게 굴도록 노력해 볼게.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오픈해서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챙길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털어놓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우리 현철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니 그렇게 하마. 유치원에서 근무한다고? 네, 어머님. 아이들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요. 아이들 가르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성격이 참 좋은가 보네. 우리 현철이가 신부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다. 시어머님의 첫인상은 온화하고 친절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그이가 그늘이 없어 보였던 게 시어머님의 사랑 덕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빠르게 이 사람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 호출로 저와 오빠가 같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너희 결혼 준비 너희가 알아서 한다곤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 없다. 현철이 결혼시키려고 너희 아버지 죽고 나서 남긴 것들 모두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다. 현철이 회사 근처에 집 한 채 얻어줄 돈은 되니까 거기로 신혼집 잡아서 살거라. 나는 절대 합가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어머니,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혼수도 든든하게 준비할게요. 사실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참 벽이 높더군요. 회사 근처 경기 주요 지역 쪽으로 집을 얻으려고 하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고 그렇다고 멀리 가자니 각자 너무 직장과 멀어져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죠. 저희가 가진 재산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었고 신혼집에 혼수에 차까지 마련하려면 정말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렇게 반가운 소리를 들었으니 거기에다가 합가까지 생각도 없다고 하시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희는 시어머니가 구해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단란한 가정을 목표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최대한 애를 많이 낳는 거였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고 남편은 일찍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끌벅적한 가정을 꿈꿨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 때부터 깨가 쏟아지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울리더군요. 뭔가 느낌부터 쎄하긴 했어요. 그 시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에는 택배라든지 제가 알만한 사람이 올 시간이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엥? 이 시간에 누구지? 혹시 올 사람 있나 여보? 모르겠네. 당신이 한번 나가봐. 나는 오늘 좀 피곤하네. 그래서 저는 옷을 주워 입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비친 인터폰을 보고 놀라고 말았어요. 그 시간의 불청객은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아니다. 내가 우리 아들내미 집에 오는데 일일이 보고하면서 와야 되니?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 어머니 때문에 저와 남편은 옷부터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남편도 그때서야 시어머니를 마중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됐다. 둘이 부부 아니라고 할까봐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 얼른 이 반찬이나 냉장고에 좀 넣어놔라. 아니다, 내가 넣으마. 냉장고가 저기 있지? 아니에요. 힘드신데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한다면서 기어코 냉장고 쪽으로 반찬을 들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냉장고에 넣는다고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냉장고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되면 치워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면 분명 잔소리 하실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한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아이고, 냉장고가 이게 뭐니? 이 치킨은 언제 먹고 여기에다 놔둔 거야? 먹다 남은 피자는 뭐고? 너네 밥은 안 먹고 이런 걸 지금껏 먹고 살았니? 너희 맞벌이 한다고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몸에도 안 좋고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잘 먹어야 체력도 좋고 일도 잘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현철아, 네가 말해봐라. 에이, 엄마, 이 사람도 바쁜데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엄마가 가끔 와서 이렇게 반찬 가져다 주시면 되죠. 어휴, 이럴까봐 내가 가지고 온 거야.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 참, 나 오늘 자고 간다. 예, 여사님. 저도 내일 쉬는 날이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엄마. 정말 헉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휴무 전날 오셔서 제게 잔소리를 한 바가지를 하고서는 자고 가신다뇨. 바로 남편을 안방으로 호출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말도 없이 오셔서는 자고 가신다니. 당신 오랜만에 제대로 쉬는 거라서 내가 얼마나 기대한 줄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럼 어떡해. 이 시간에 다시 택시 타고 가시라고 해? 우리 먹으라고 반찬까지 가져다 주셨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쳤어도 당신 이해할 수 있어? 알겠어,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할게. 약속. 오늘 한 번만 봐주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남편 모습을 보며 그래, 밖에 있는 시어머니를 나가라고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오늘 밤만 지켜보자 하면서 그날 밤을 자는 둥 마는 둥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여보, 밥 먹어.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침 시간이 원래 이렇게 늦니? 평소에는 현철이 출근 시간에 맞추는 거 맞지? 여자가 집에 있다고 너무 퍼져 자고 있으면 보기 안 좋다. 엉덩이만 커지고 몸만 옆으로 퍼져. 어머님, 이 사람은 아침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각자 주스 먹거나 우유 마시고 나가요. 그래요, 엄마. 난 아침 먹으면 출근해서 배가 아프더라. 우유 한 잔이면 딱 좋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은 했지만 시어머님의 잔소리는 집에 가시기 전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철이는 옛날부터 장이 안 좋으니 양배추를 삶아서 된장하고 줘봐라. 평소에 버섯이나 고구마 같이 좋은 음식들도 맛있게 요리해서 자주 먹이고 우리 아들이 또 입맛이 까다로워서 맛이 없으면 먹지를 않아. 아, 그리고 현철이가 영업하느라 회식을 많이 하지? 그럴 때는 피를 맑게 해주는 미나리를 푸짐하게 넣고 매운탕 한번 끓여 먹여봐라. 해장에도 좋지만 건강에도 아주 으뜸이란다. 생선은 좋은 녀석으로 잡뼈 말고 통생선으로 넣어서 끓이고. 분명히 결혼 전에는 참 좋고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을 때가 있었고 그 아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생전 이런 취급을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화가 잔뜩 났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평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또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 사람인지 술술 읊어주는 바람에 어머님 가시고 싹싹 빌게 하는 걸로 넘어가 주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 편을 드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이후로 시어머님의 선 넘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예, 아직은 애 낳을 생각하지 말거라. 너 일 그만두고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애까지 먹여 살리려면 우리 현철이 등골 휘지 않겠니? 그 시기에는 신혼집과 제가 다니는 유치원이 왕복 2시간 40분이나 걸려서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전에 다니는 유치원은 그만두고 새로운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님은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임신 계획까지 참견하시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인데 남편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힘들다고 하며 서운하게 말하니 저도 섭섭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남편이랑 저랑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아요. 임신 계획은 따로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말꼬투리하고는 그럼 빨리 직장을 구하든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제게 말씀을 하시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니 어머님에게는 남편만 보이고 저는 보이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실 때마다 그래, 낯짝 두껍게 할 말은 다 하고 살자 하는 마인드로 그때그때 받아치려고 노력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건지 그 이후로는 딱히 큰 사건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는 정말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한 번의 불청객이 제게 찾아오면서 제 마음을 들쑤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 잠깐 보고 제대로 만난 적도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던 사이였죠. 저희 아가씨, 그러니까 저희 신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을 놀러 다니느라고 얼굴을 자주 볼 일이 없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눈치코치 없이 사람 속을 긁어댄 것 빼고는요. 신우가 하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천방지축에 놀기 좋아하고 화장은 얼마나 떡칠을 하는지 전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고 착실했는데 교대 합격하고 선생님이 되고부터는 그동안에 놀지 못했던 걸 한풀이 하듯 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청춘을 이렇게 아깝게 버릴 수 없다면서 말이죠. 상견례 때만 해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상견례 자리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약속 시간보다 늦게 불쑥 등장을 한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오빠의 상견례 자리에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상견례 주인공은 남편과 저인데 자신이 주인공인 마냥 어찌나 자기 자랑을 해대던지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그냥 철딱선이 없는 동생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언니, 제가 나이는 언니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아가씨 호칭 붙여야 하는 거 알죠? 네, 그럼요 아가씨. 저도 말 편히 할 생각 없어요. 언니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에서 일했다면서요? 같은 선생님인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확 그만둘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나는 꿈도 못 꾸는데.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다시 나갈 생각이고요. 아니,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난 너무 힘들던데. 신우이는 이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크던지 어떨 때는 저 신우이에게 교육받는 어린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위 눈치도 있고 적당히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우이는 개념이라는 걸 학교에다 놓고 온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오냐오냐 받아주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한마디씩을 하고는 했죠. 그렇게 한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호출을 해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글쎄 신우이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전에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저 뜨내기로 잠깐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는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지 진중하게 만나거나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너희한테 말할 게 있다. 사실 현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 뭐라고? 엄마, 갑자기 결혼이라니? 남자친구도 없는 애가 무슨 결혼? 선이라도 봤어? 아유, 나도 몰라. 무슨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라는데 애가 임신을 했다는데 어떻게 하니 그럼? 뭐? 임신? 이 기집애가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더니 결국 일을 쳤네.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라더라. 어떡하니? 그렇게라도 정신 차리고 철들고 살길 바래야지. 원래 좀 제멋대로인 성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임신이라뇨. 그렇게 어머님 댁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가씨가 노는 거 좋아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며. 나이트는 뭐고 속도 위반은 또 뭐야? 휴, 사실 내가 창피해서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애가 고삐가 풀린 건지 능력이 생기고 나이트를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 거기에서 남자들 만나 자기 직업 과시하면서 즐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처음 본 남자랑 물란하게 놀다가 임신을 했다 그 말이야? 정말 내가 다 부끄럽다. 그래도 어쩌겠어. 상견례부터 급하게 한다는데 같이 다녀오자 여보.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날 처음 본 사람과 만나 임신을 할 수가 있나요? 제 상식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희는 부랴부랴 상견례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가족들은 인상도 좋아 보이고 인자한 성격이셨어요. 신우와 결혼하게 될 시매부 역시 사람이 참 선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그쪽 집안에서도 신우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먼저 직업이 안정적이고 그날 모습도 얼마나 단아하게 입고 나왔던지, 원래 얼굴은 나쁘지 않았던지라 옷을 참하게 입으니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는 주접을 떨지도 않았고 교양 있는 척 말을 할 때마다 입을 가리면서 하는데 참 하는 짓이 여우가 따로 없었어요. 그 덕분에 신우이는 무사히 결혼 준비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준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예비 시매부는 상견례 이후 저희 남편과 부쩍 가까워졌어요. 성격이 둘이 비슷해서 그런지 자주 만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되는 거니 문제될 게 없었고 회사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한동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우가 사고를 치거나 속을 썩일 때마다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오곤 했었거든요.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우의 문란한 생활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도 했으니까 집에 얌전히 붙어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형님, 현이가 또 연락이 안 됩니다. 주변 친구들 전화 돌려보니 어디서 놀고 있거나 잠수 타는 게 취미라던데
제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네. 이 기집애 홀몸도 아닌데 어딜 간 거지? 내가 찾아서 따끔하게 혼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 그러면 남편은 곧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금 매부가 얼마나 널 찾고 있는 줄 알아? 너는 임신을 해놓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 아, 몰라.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그 인간이 오빠한테도 전화했어? 아, 짜증나 정말. 야, 너는 언제 철들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 이제 홀몸 아니야. 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잔소리 할 거면 끊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남편이 아무리 혼을 내보고 달래도 보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와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신우이가 또 연락이 안 된다고 심외부가 연락이 왔길래 저는 신우이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버렸어요. 신우이는 그때 피부 마사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심외부가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한 달만 있으면 결혼할 여자가 지 남편 될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니 보기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해버린 거였죠. 근데 그걸 알고는 불이 나게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언니가 뭔데 이 사람한테 제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세요? 아가씨, 제발 철 좀 들어요. 뱃속의 아기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세요. 아가씨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 참나. 언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유치원에서 아르바이트나 했으면서 뭘 아냐고요? 제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직업을 가지고 이제는 비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았던 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뭐? 야, 신년이, 이게 아가씨라고 봐줬더니만 내가 손 윗사람이고 네 오빠 마누라야. 네가 뭔데 내 직업을 비하하고 말을 함부로 해? 한 번만 더 나한테 함부로 하면 홀몸이 아니고 뭐고 아주 끝을 볼 줄 알아. 알았어, 이년아?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우이에게 한풀이 하듯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서 대신 혼내느라고 무마가 되었지만 신우이는 정말 막장 그 자체였고 이기주의의 고집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는 마음뿐이었죠. 그마저도 오빠가 되어서 버리지도 품지도 못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할 지경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확히 2주쯤 지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또 무슨 추태를 부리려고 전화를 했나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에 화딱지가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또 뭐 할 말이 남았어요? 언니,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했던 것도 있고 너무 철이 없었나 봐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 파혼 당하기 직전이에요. 저는 계속 정신 차리겠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못 믿어온가 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나 봐요. 저 언니한테 못된 말 해서 벌 받는 거 맞죠? 아가씨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데 저는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매부였어도 아가씨 더는 참아주지 못했을 거예요. 파혼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아가씨 이렇게 반성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해줄 말 없으니까 아가씨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거예요. 언니, 도와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이만 끊을게요. 갑자기 왜 사람이 이렇게 180도가 변해서 나타나서 사과하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철 들여나 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매부도 마음이 바뀌겠지 하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오신 터라
얼른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님, 전화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가, 부탁할 게 있어서 왔다. 우리 잠시 앉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일단 커피 한 잔 다오.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린 뒤 대화를 이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내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아이를 키우라는 겁니다. 아가, 들었다시피 알고 있겠지만 현이가 이번에 파혼을 당하게 생겼어. 네, 안 그래도 아가씨한테 전해 들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다. 사실은 현이가 초등학교 교사잖니. 파혼을 하게 되면 혼자 벌어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혼자 육아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인 것 같아. 그쵸. 어머님이 도와주시기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차라리 베이비시터 이모를 들이시면 어떨까요? 요즘 잘 봐주신대요. CCTV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애를 맡겨.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너희가 애도 없고 하니까 너희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건 어떠니?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현이 인생 망칠 수 없지 않니? 너희는 이미 결혼도 했고 우리 현철이 벌이는 적은 편도 아니니까 아이 하나 있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다. 현이가 너희한테 다달이 금전적으로도 도와줄 거야. 어머님,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워요? 말도 안 돼요. 남의 자식이라니. 그래도 너의 피부친데 같이 살다 보면 가족 되는 거다. 뱃속에 나온 자식만 자식이 아니야. 매일 보고 먹이고 살다 보면 오히려 자식보다 더 정이 갈 때가 올 거다. 현철이 피부치니까 네 서방도 닮았을 거고 그러면은 더 자식 같을 게야. 어머님, 저한테는 남편 등골 휜다고 아이 늦게 낳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가씨 아기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가,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될 건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든든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자, 2천만 원이다. 이걸로 아기 방 꾸미는데 충분히 쓰고도 남을 거야. 내가 이렇게 꾸준히 지원해 줄 테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우리 현이 인생 좀 구원해 주렴. 어머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 시기에 제가 어떻게 아가씨 자식을 키워요? 아가씨가 설마 그것 때문에 저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시누이는 시모와 둘이 이대로 어떻게 사나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다가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시키고 키우게끔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차피 아이도 없으니 돈 주면서 구슬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가 차고 머리가 어질어질한 게 누군가에게 맞은 듯 띵했습니다. 2천만 원을 주면서 저를 회유하면 제가 넘어가서 덜컥 애라도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처음에는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하루가 지나서 또 찾아오고 주말이 돼서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거절을 하면 어머님도 마음 접으시겠지 하며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마지막으로 정말 단호하게 절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제 앞에 있던 물잔을 가져다가 제 얼굴에 부어버리는 거 있죠? 내가 너한테 부탁을 수십 번 했어. 그래도 내 부탁을 안 들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네가 들어주겠니? 어머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것도 폭력인 거 모르세요? 뭐? 폭력? 그래, 어디 한번 신고해봐. 가족이 왜 가족이야?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니? 근데 이렇게 네 시누이한테 매몰차게 나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셔야 제가 들어드리죠. 더 이상 저는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절대 저도 못 참으니까 명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물을 부어버려요? 저는 이렇게 최대한 인내를 하며 돌아가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온 가방으로 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뺨을 때린 건 아니었지만 물건으로 머리와 몸을 맞으니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진짜 왜 이러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니년 천한년이 우리 현철이 데리고 갈 때부터 내 알아봤어야 했다. 집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던데 니깐년이 우리 현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틱 하고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악 소리를 지르며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저를 보았죠. 저는 이성을 잃어버린 채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2천만 원을 던져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니 밖에서 기가 찬 듯 깔깔 웃고 있는 거 있죠? 정말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런 걸 참았다면 평생 후회로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저기 치우고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는 와중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시모한테는 전화가 안 온 건지 현이 이야기를 들었냐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낮에 어머니 왔다 가셨다. 나보고 덜컥 아이를 키우라고 2천만 원을 주시더라.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왔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 당신도 절대 그 제안 받아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단히 못을 박았죠. 그런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이 인간이 글쎄 현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어차피 우리도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출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눈 한번 딱 감고 도와주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남매에게 좀 애정이 깊어? 딸까지 이렇게 인생 망치는 걸 보면 우리 엄마 어떻게 살겠어? 아니 그건 아가씨가 책임질 일이지. 임신은 덜컥 아가씨가 해놓고 왜 애는 나보고 키우래?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 당신 가족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지금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나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어. 어머님 불쑥불쑥 찾아오시고 아가씨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이런 일 반복되면서도 당신 하나는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우리 집 장남이고 소중한 현이 오빠야. 이렇게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그럼 당신이 가서 장남 노릇하면서 살아. 나랑 결혼을 왜 했어? 이후 논쟁이 오가며 서로 언성만 커져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도 머리채 잡혀 내쫓기고 싶으냐? 너네 엄마한테 아직 이야기 못 들었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남편은 갑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냐며 노발대발을 하더니 눈이 돌아서는 제 뺨을 올려치는 겁니다. 야, 감히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안 봤더니 이 애인은 눈꽃만큼도 없고 싸가지 없는 애였구나. 어른이 왜 어른이야?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사람이 어른 아니야?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거리 하면 오늘은 뺨 한 대지만 나중에는 더 심한 행동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바로 112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굴은 너무 얼얼하고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어지럽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들 나만 가지고 이러는지 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저희 부모님도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신서방, 내가 이러라고 우리 미연이 시집 보낸 줄 아냐며 다시는 우리 미연이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사위에게 맞았으니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집에서 왜 나와야 하나 생각이 들지만 시모가 사준 집에 다시 제 발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도 받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 조사 이력까지 남아있어서 100이면 100 저에게 유리할 거라고 어딜 가도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빈틈없이 준비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가 제게 시누이의 아이를 제게 키우라고 했던 통화 내역, 문자, 카톡 등을 증거로 제시해서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고요. 또 신우는 예비 심애부 때문에 골치 좀 아픈 상태더군요. 심애부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파혼을 선언하긴 했지만 화가 잔뜩 나는 듯 보였습니다. 본인이 신우랑 결혼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신혼집도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고 청첩장도 이미 지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글쎄 시누이는 남자들하고 주말에 강원도로 놀러가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예비 심애부가 파혼을 선언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파혼 당하고 제게 자신의 아이를 호족에 넣어 키워달라는 거였어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그 행동은 예비 심애부를 얕잡아 본 행동들이었죠. 예비 심애부는 신우가 다닌 해당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나 보더라고요. 신우의 문란한 사생활, 평소에 하는 행동들, 파혼을 하게 된 이유들, 모든 걸 해당 학교에 보내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한순간에 이미지가 안 좋아진 신우이는 임신을 이유로 학교에 육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사립학교라 아직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심애부 입장이었어도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이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미혼모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내내 제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전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번 손찌검하는 사람들은 분명 또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위해주는 건 좋지만 나의 희생을 강요하며 지 동생을 살리고 싶다는 말을 듣고 질려버렸기 때문이었죠. 제가 무슨 물건인가요? 지 맘대로 갖다가 이용하게요. 그리고 그 인간은 제 친구를 통해서 소문을 쫙 내놓은 덕분에 해당 영업점에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와이프를 때려서 이혼당할 처지라고 다들 수군댄다고 하더군요. 생각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이익을 본 사람은 없게 됐네요. 저도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신우는 미혼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예비 심애부도 파혼을 한 힘든 사람이 되겠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시모일 겁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아들은 이혼남에 딸은 앞으로 미혼모로 살아갈 테니까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정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서 어떻게 보면 개운하게 또 어떻게 보면 찝찝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겠다, 걱정되겠다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저 모든 것들을 잊고 푹 쉬고 싶은 생각뿐이네요. 가끔씩 시모 머리채를 잡고 뒤흔든 저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한 번이라도 더 흔들 걸
이러며 아쉬워하기도 한다니까요. 이 인간 덕분에 이제 남자, 시댁, 결혼 이런 거에 아주 신물이 납니다. 앞으로 재혼을 생각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후나 대비해 보려고요.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돼서 법적으로 빨리 남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힘든 시기 없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집안에서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